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배달합니다. 빌라 아파트 배달 가다 보면 우편함에 독촉장,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 등 상황이 심각한 걸 배달 기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배달 기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체감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거든요. 거기다 배달콜도 예전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배달 단가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배달 일도 예전같이 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배달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든 많이 가잖아요. 보통 배달 하다 보면 사실 좋은 집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 빌라나 빌라보다는 이제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가죠. 1인 가구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배달을 1인 가구 많이 시켜 먹어요. 1인 가구 쪽에 가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우편함을 볼 때가 있어. 보다 보면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독 뭐 몇 개 세대를 보면 우편함이 잔뜩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네, 우편함 같은 거 보통 이제 뭐 고지서 같은 거 많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 터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게 좋아 보이나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서 누가 뭐 편지 보내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요즘 편지 누가 보내죠? 대부분 그런 겁니다. 뭐냐면 독촉이에요. 독촉. 돈을 내야 되는데 제때 안 내다 보니까 독촉. 요즘에 좀 독촉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뭐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생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을 제때 이제 못 내가지고 계속 이제 연체가 되다 보니까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 많을 겁니다. 보통 독촉장이 한두 달 밀린다고 날라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세 달 이상 넘어가야 연체가 되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거죠. 네. 정말 안 좋은 거죠. 아파트에도 그런 집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도 이제 은행에서 계속 이제 돈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참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돈을 안 갚으면 뭐 아파트 경비에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뭐 대출금 없이 살고 있는 집은 많지 않거든요.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살 때 대출 받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이 대출을 많이 받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나기 쉽지가 않죠. 그 사이 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갚아 나가기 버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달 내야 되는 이제 원금 이자를 못 내고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죠. 은행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면 우리 참지 않겠다. 담보 설정한 거 이거 경미에 붙여서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발생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돈 받아야죠. 공짜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도 사기업인데. 그리고 보통 아파트 연끌하시는 분들 대부분 주담대 다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필수죠. 필수. 주담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 받은 건데 담보자 펴는 게 뭡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제때 못 갚았을 경우 이 담보자인 걸 팔아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보를 잡는 거잖아. 전담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이버 전담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장품이죠. 명품 가방이나 전자제품, 보통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 고가의 전자기기를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는데 웃기기 뭐냐 하면 그러면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갚고 그 담보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담보를 잡아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힘든 분들은요,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있는 사람은 돈을 제때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가장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대출을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출을 한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대출 바꿔보자는 마인드로 대출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갚아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맘먹는다고 뭐 일을 여러 개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일자리 구하는 거 쉽지가 않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각종 대출 이제 금리나 아니면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에 아파트 거래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내가 왜 무리해서 그렇게 집을 좀 샀을까 후회하는 집안도 많을 겁니다.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집에 미쳐 있었죠. 아파트에.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오른다. 신도시면 올 수밖에 없다. 집 못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무턱대고 막 말도 안 되게 대출받아서 들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 했겠죠. 절대 안 했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대한민국은 빚으로 이제 좀 날아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지금 빚진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도. 빚진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도 힘든데. 이번 달도 힘든데 어떻게 뭐 내년에 기약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지 않는 거. 빚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거. 빚 때문에 내 인생에 저단 잡히지 않는 거. 빚 때문에 내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아파트 산다고 온갖 대출에 연끌을 했으니 독촉장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참 아파트가 뭐길래? 뭐 아파트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근데 뭐 아파트가 꼭 무조건 필요하다? 그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10%도 안 됩니다. 그 대부분 뭐예요? 투기 목적. 아파트로 뭔가 한몫 자원 목적으로 본질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덜고 구입한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 일반 서민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많이 찾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뭔가 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다? 오히려 지금은 큰 돈을 날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곳이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더군다나 결혼하는 사람은 더 줄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이 혼자 살기 위해서 만든 공간 아니잖아요. 보통 아파트 광고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애들 뛰어노는 공간. 와이프하고 이제 남편이 뭐 마트 가 장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거. 애들이 놀이터에 뛰어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쇼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살으라고 만든 공간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많지가 않고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 늘어나지만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노인은 증가하고 있고 노인분들은 아파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필요한 사람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늘고 있어요. 이게. 거기다 1인 가구는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자력으로 또 구매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를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보다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굳이 무리해서 구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아파트 무조건 다 짓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간다?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비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리해서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계속 고통받겠죠. 계획이라는 게 확실하게 없으면. 그래서 욕심부리면 안 돼. 우리는 그 한자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자어 중에 과요불급이라고 하시죠. 과요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사람들이 너무 과욕이 좀 진학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에 어떤 용량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욕심. 근데 그 욕심은 초가 있습니다. 초가 있으면 옆구리가 터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앞으로 욕심 많이 부렸다가 나락가는 분들, 스스로 좌절되는 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욕 부리지 마십시오. 자기 능력이 아니면 함부로 일 벌리지 마세요. 괜히 막 빚내가 투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